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공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좀 변화가 많을 예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코스피 상황을 보면 현재는 아직은 나쁘지 않지만 지금 현재 트랩 스윙이 발생하고 거래량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까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하락할 때 거래량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고, 특히 에코프로 등 2차전지 주도주들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리고 전 중장기적으로도 우상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페일러 스윙이 크게 발생하고 있어서 아마 지지선을 이탈하는 큰 조정이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대비하고 있고요. T로보틱스는 전체 매도를 했습니다. 목표 수익률에 도달해서 매도했어요. 지난번에 그 절반 물량을 정리했다고 했죠. 그리고 다시 조정을 보이고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14일에 매도를 했어요. 그 수익률 300%를 목표로 했는데 300%를 달성해서 그냥 매도했습니다. 꽤 중기 스윙에 해당하는 종목인데, 그때 당시에 매수했을 때는 매수했는 타점은 보이시죠? 이게 지금 잠깐만요. 자, 보시면 여기 지지선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당시를 말씀드릴게요. 지나간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저는 실제 매매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매수한 부분은 트랩 스윙을 예상했습니다. 트랩 스윙이 발생할 거다 예상을 했고, 그리고 트랩 스윙을 그 증명하고 상승했다가 눌릴 때 다시 샀어요. 이렇게. 그리고 기다렸던 거죠. 그 다음 바로 급등했죠. 근데 이때 당시에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T로보틱스가 후발주자였습니다. 나머지 뭐 유진 로봇이라든가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때 T로보틱스는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T로보틱스가 가장 강했고 그 목표 수익률에 가장 먼저 도달했습니다. 현재는 로보틱스 관련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때 그때 멤버십 생방송 했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인 로보티즈는 제가 아쉽게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방송 말씀드린 이후에 굉장히 급등이 나와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로봇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AI주에 포함되기도 하고 로봇 관련들도 미래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켜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고, 이번 상승이 끝이 아닐 겁니다. 조정을 보이더라도 기간 조정을 보인 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항상 이 키번 아이온이라고 하죠. 눈을 항상 로봇 관련주에는 두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그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도 한번 리뉴얼을 해볼게요. 예전에 로봇 섹터에 대해서 분석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리뉴얼해서 최신에 맞게 한번 산업도 둘러보고 그 회사가 어떤 걸 하는지도 보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부로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 외에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모두 정리했어요. 포스코홀딩스도 일부 물량 매도했었고 에코프로는 절반 물량 매도했죠. 그 외에 그 2차 전지는 이제 점진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어제부로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을 정리했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은 여기 조정 크게 보일 때 요때 매수했었죠. 요 구간에서 매수해서 이제 이번에 팔았습니다. 향후 2차 전지는 이제 관망할 예정이에요. 포스코홀딩스는 공매도 관련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들고 있는 거고, 제가 HD 현대중공업을 청산했습니다. 보시면 이거 바뀌었네. 제가 지금 어디에서 매수했었냐 하면 그 현대중공업을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매수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이것도 지금 흐름이 비슷하죠. 다시 기회를 보고 잡을 예정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그리고 오늘 주제입니다.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어? 개미들 8월 들어 벌써 4배나 샀다는데 라는데, 정답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아마 현재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주력적으로 보고 있는 ETF 중에 하나였거든요. 베트남이 근데 꽤 오랜 기간 상승하다가 최고점을 찍고 횡보를 한 후 마이너스 70%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익률이 거의 0으로 수렴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고 있다가 0으로 수렴해 버렸는데, 그 이유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관련 이슈가 있었어요. 베트남 그 나라 전체에. 중국의 헝다 사태랑 비슷한 거죠.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았고 부동산 경기가 주력인 베트남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경기가. 거기에 뭐 글로벌적인 매크로 이슈도 있었고요. 베트남이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원인은 베트남의 금리 인하라고 하죠.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은 베트남 중에서도 부동산 업종에 투자했다라고 하죠. 이게 주력 종목이니까 아마 베트남 투자는 거의 부동산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 말은 현재 베트남의 부동산 경기가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반증이겠죠. 베트남은 향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판민진 총리가 하반기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9%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 베트남 관련 펀드의 순자산이 매월 150억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와서 언론에 나온 거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가겠죠.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베트남 ETF는 매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급등하고 조정을 크게 보인 이후에 추가 매수를 좀 했어요. 바닥에서 바닥에서 매수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상승할 때 뉴스를 확인하고 팔았습니다. 이번 뉴스는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은 향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눌림이나 조정이 있거나 또는 나중에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준다면 들어갈 용의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라이징 스타입니다. 앞으로 그 GDP 순위가 많이 바뀔 거예요. 뭐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에요. 체제만 좀 바뀌면 좋겠는데. 두 번째 주제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카톡 방향 말씀드리고 있는데 상세하게 좀 전달을 못 드리는 건 있어요. 근데 제가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그 목표는 바이오랑 건설, AI 쪽으로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키맞추기란 개념 아시죠? 이 돈은 순환매가 있습니다. 순환매. 최근에 바이오에 많이 들어왔죠. 이거는 우리가 정확히 예측을 해냈고 기본적으로 좀 매집을 이루었습니다. 이룬 상태고, 지금 코스닥이 상승했는 거에 비해서 바이오는 많이 상승하지 못했어요. 갭이 보이시죠? 코스닥이 상승할 때 바이오는 상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죠? 대부분이 2차 전지로 돈이 몰려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조정을 보이고 하락을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바이오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돈은 계속 주식시장에 돌 거거든요. 그게 순환매라는 개념입니다. 뉴스들도 여러 개 나오고 있죠. 제약바이오, 뭐 특례상장 세제 지원 등 투자회복 기대감이 있다. 윤석열표 바이오헬스 육성 정책, 비대면 진료 뭐 등등이죠. 2차 전지 다음은 바이오로 눈 돌리는 투자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상승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이 갭은 언젠간 메우게 돼 있습니다. 지수를 추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장에 돈이 돌기 때문이고 그게 순환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의 업종의 미래를 차치하고라도 순환매 측면에서도 바이오로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항상 시장이 흔들리거나 2차 전지가 조정을 보이면 바이오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 그런 의견은 쏙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검토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업 쪽입니다. 왜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거든요. 일단 이 건설업을 떠나서라도 앞으로 있을 이슈가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파이가 굉장히 작은 게 아니고 허황된 게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우크라이나 복구해야 되고 누군가는 들어가서 복구할 거고, 그럼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산업으로는 해소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MOU를 맺는다거나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가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습게 볼 게 아니라 한동안 테마주로 활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아직은 움직임이 없어요. 소소한 움직임이 있죠. 그건 제가 늘 말씀드렸던 매집봉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일단 현재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좋게 봤던 두산 밥캣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것도 제가 가장 최근에 포모를 느끼는 종목입니다. 밀려드는 굴착기 줄문. 자, 이게 건설 기자재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건설업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당연히. 건설 기자재를 사야 건설을 할 거고, 건설을 하면 이게 헤비테일 수주기 때문에 뒤늦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베트남 측면에서도 그런 겁니다. 베트남도
부동산이 지금 호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건설업이 호황일 거고, 건설업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건 헤비테일 수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이게 우리나라 정책이죠. 근데 뭐 지금 시작부터 난관이라고 하죠. 상반기 착공이 5천 호도 안 된다. 돈도 나중에 들어올 뿐더러 지금 상반기 착공도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코스피 지수에 비해 건설업 지수가 이렇게나 안 좋은 이유를 알겠죠. 이 갭이 정말 많이 떠 있습니다. 코스피랑은 별개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건설업이.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던 키 맞추기 측면에서라도 건설업에 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수 자체가 하락하면서 행보하고 있다는 건 요 섹터를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에 1년에 7조 8천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미국 등 수조 원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허황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눈앞에 펼쳐질 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하고 있는 전략은 이 관련주 중에 대형주를 일단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중소형주를 노려서 아까 티로보틱스처럼 굉장히 큰 상승을 노려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 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라서 지금부터 천천히 매수 타점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면 손해를 보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조정을 대비하는 움직임이에요. 유망 섹터 중심으로만 개편할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투자는 지양하고 유망 섹터 중심으로 가지고 있을 거고, 국장은 단기 트레이딩 중심으로 바꿀 거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미증시로 이동할 예정입니다.